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진짜 고백 하나만 해도 될까요? 봐봐. 봐봐. 안녕 여러분, 가희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여자로서 후회했던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조회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댓글로도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다, 반응이 되게 좋았어가지고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가 20대 때 되게 많이 후회했던 걸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압니다. 속편이 나오면 그게 전편만큼의 반응이 있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2의 손석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후회했던 인간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우매한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너무 지금에 와서는 진짜 너무 나쁘끄럽고 후회가 돼요. 제가 20대 때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진실, 사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 편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친구한테는 그러면은 뭐 이직을 해라, 아니면은 건강이 안 좋다, 몸이 아프다, 요즘에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한테는 술을 끊고 운동을 해라. 야, 너 운동 계획표 가져와봐. 식단 가져와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이 좋게 얘기한 것들이 이런 거고 이것저것 많습니다. 이제 되게 주장을 많이 펼치는 편이었는데 진짜 30대가 되고 나서 이게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를 진짜 요즘에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사실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진짜 강하게 느꼈던 계기가 있었는데, 제 친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관리비가 너무 부담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이사 가는 데가 빌라였어요. 저도 이사를 막 다니면서 오피스텔도 살아보고 빌라도 살아보고 여기저기 많이 살아봤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라는 관리비가 굉장히 쌉니다. 그게 빌라의 장점이기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관리 아저씨가 없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좀 불편하게 지내야 될 수도 있고, 그 대신에 관리비가 좀 싸죠. 그런 빌라들이 많은데 관리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 관리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니? 라고 했더니, 몰라, 내가 가는데 관리비가 좀 비싼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그 가는 빌라가 그 연예인들 사는 그 고급 빌라. 왜 잘 산다고 얘기 안 한 거야? 알고 보니까 그 고급 빌라였던 거예요. 그런 데는 100만 원, 200만 원 정말 관리비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데 살아본 적이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유튜브를 할 때에도 제가 안 좋은 아이템에 대한 컨텐츠, 뭐 사서 망한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웬만해서 최대한 찍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면 괜찮은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진짜 제가 잘 모르고 하는 건데 누군가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 영상을 찍었던 것 중에 잘 쓰는 홈트 아이템인데 잘 안 쓰게 되는 홈트 아이템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마이링이라고 종아리에 끼는 그 링이 있거든요. 그 링을 내가 사서 잘 안 쓴다, 그리고 이게 종아리에 낀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잘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요가를 최근에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요가에서 뭐 프리메드 요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이나 몸 막힌 곳 뚫어주고 이런 걸 듣는 요가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그 요가 클래스에서 마이링을 쓰거든요. 여러분, 너무 시원해. 너무 좋은 기구예요. 근데 제가 몰라가지고 그 기능을 몰라서 못 썼던 건데, 그 기구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하물며 이 물건들도 그러는데 어떤 사람한테 제가 조언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활로 살고 있는지,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생각하는 답을 준다고 해서 이게 좋은 답이 아니고 맞는 답이 아닌데, 저는 그거를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우매했다.
전 지금도 좀 주장도 좀 있는 편이고 고집도 좀 센 편이기는 한데 그런 거를 많이 내려놓으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특히나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사람에 대해 함부로 조언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아직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진실이고 팩트여도 여러분 이게 안 좋은 관계에서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친구들은 아니었고 거의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이제 만난 사교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사교 모임에서 뭐랄까 덕후? 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사교 모임에 나오신 분들은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못 어울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약간 좀 별로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여러분 제가 좀 아웃사이더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당시에 저도 약간 우울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근데 사람들은 한 번씩 그런 우울이 올 때도 있고 뭔가 나만의 동굴로 들어갈 때가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약간 분위기가 약간 살짝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물론 제 얘기가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때와 장소와 그 시간을 고려를 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순간 그 쌓여지는 분위기를 딱 읽고 진짜 김가희 사회성 무엇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뭔가 피해자가 한 명이 있지 않는 이상 내가 굳이 막 나서가지고 얘기에 반박하고 이런 거는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제가 강하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얘기를 되게 주도적으로 했던 그 친구가 되게 무안해했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정의구현을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랑은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친구랑 되게 친해지지 못했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사회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나는 틀린 얘기는 안 해. 나는 내 얘기가 맞아. 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여러분들은 근데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이면 그런 거를 길게 봐서 그렇게 내 인간관계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후회하는 가장 큰 부분이다. 그리고 팩트 폭행 예전에 막 그런 게 유행이었었잖아요. 그 팩트 폭행을 잘하는 사람이 뭐 용기 있는 사람이고 시원시원한 사람이고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얘기를 참아주고 팩트 폭행을 굳이 하지 않고 하더라도 살짝 이렇게 유머를 섞어서 정말 가볍게 툭툭 던지고 이렇게 빠지는 아니면 돌려서 부드럽게 얘기를 끌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어요. 저같이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부러지거나 아니면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거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을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던 게 되게 후회가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할 줄 아는데 안 했던 건 아니고요. 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못했던 건데 제가 최근에 유퀴즈를 봤었는데 김영하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했던 얘기 중에 김영하 작가님은 자기 제자들한테 대박, 짜증나 이런 얘기를 쓰지 말라고 하신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친한 관계에서는 몰라 짜증나 왜 이래 짜증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가까운 관계에서라면 더더욱 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말그릇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선 감정을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짜증나 안에서도 우리가 막 서운한 감정도 있고 부끄러운 감정도 있고 수치심을 느끼는 감정도 있고 슬픈 감정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나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짜증나라고 이렇게 뭉뚱그리는 순간 모든 감정이 그냥 흑백으로만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바랑 있었던 얘기인데 쇼핑몰에 나가가지고 데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전날 밤을 샌 거예요. 편집을 하고 뭐 영상 기한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신바가 어차피 이렇게 나가면 피곤해서 데이트를 재밌게 못할 것 같으니까 30분 정도 자고 내가 깨워줄 테니까 그 후에 좀 컨디션 회복해서 나가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난 알람을 맞추지 말고 자야지 라고 하고 잠이 든 거예요. 그랬는데 눈을 떠보니까 3시간 가까이가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바쁘기 때문에 데이트를 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이 다 지나가고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 깨워지기로 했잖아. 30분에.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신바한테 쿵쾅쿵쾅 거리면서 가서 왜 나 안 깨웠어? 이랬더니 신바가 깨우려고 갔는데 제가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너무 피곤해 보여서 못 깨우고 그냥 더 자라 하고 그냥 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짜증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니 깨웠어야지.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하고 이제 방으로 다시 들어와서 침대에 다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짜증나라는 감정이라는 이 뭉뚱그려진 큰 부정적인 딱 그 감정 안에 내 감정이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다렸던 이 데이트 시간이 지나간 게 너무 아쉽고 속상하고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짜증이 났던 감정인데 그 전에 그 감정을 내가 읽지를 못하고 짜증나만 신바한테 던지고 그리고 내가 막 내 방에 와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아쉽고 아깝고 그랬다면 지금 이 시간도 너무 아깝잖아. 이 시간 만약에 이렇게 서로 냉전이고 내가 이 사람한테 짜증나서 부정적인 기운만 있는 그 시간으로 주말 저녁까지 보내버리면 진짜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생각이 딱 번뜩 들어가지고 이건 내가 짜증나는 게 아니라 아깝고 아쉬운 그런 감정이다. 그래서 다시 쪼르륵 가가지고 신바한테 아까 내가 짜증내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낮잠을 자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데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 시간이 잠으로 지나가 버린 게 그 데이트 시간을 못 즐긴 게 너무 아깝고 아쉬워서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했던 것 같다. 그렇게 신바한테 얘기를 했더니 신바도 납득을 하더라고요. 이제 신바는 마음이 넓으니까 저한테 화를 내지 않고 다시 저희가 이제 쇼핑몰에 가가지고 둘이 데이트를 하고 재밌게 저녁을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주말 저녁을 되게 잘 보냈거든요. 신바랑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얘기를 해봤는데 신바는 짜증난다고 해서 내가 그 시간에 안 깨워서 제가 그 오후를 나의 시간을 허투루 보냈다고 생각을 해서 신바한테 짜증을 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의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보낸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날아간 게 되게 아쉬웠던 건데 그 얘기를 제가 신바한테 잘 하지 못했다면 그랬다면은 이제 관계가 엄청 파국으로 가고 오해가 엄청 많이 쌓였겠죠. 특히나 가까운 관계이고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일수록 이런 짜증나, 대박, 내 마음 몰라 이런 얘기보다는 감정을 좀 세세하게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물론 그러려면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도 되게 세세하게 느끼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세세하게 느끼고 그거를 잘 표현하고 설명을 해야지만이 특히 가까운 인간관계에 있어서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세 번째는 웰컴병을 고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후회라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진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여러분 진짜 고백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좀 힘들어요. 진짜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전혀 다른 얘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알았던 관계이거나 뭐 살짝 친한 관계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너무 연락을 많이 하거나 자주 만나자고 한다거나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스스로가 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저의 변명을 좀 들어주세요. 일단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사람들의 98%는 유튜브 내에 광고는 아니지만 본인이 혹은 동생, 친구가 하시는 가게에 홍보를 좀 해줄 수 있냐 혹은 브이로그에 자연스럽게 제품 노출을 해줄 수 있냐 그런 연락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 제품을 저도 제품 협찬을 받지만 아는 관계가 이렇게 끼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제품을 받고 제품이 별로여서 말을 안 하기에도 참 애매하고 제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품을 웬만해서는 안 받고 그런데 또 그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들 막 쓰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누가 연락이 오면 차라리 결혼식이나 뭐 그런 거면 낫겠어. 근데 물론 오랜만에 제 브이로그나 제 유튜브를 보고 너무 반갑다, 반가워서 연락해서 그럼 너무 좋죠. 그런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본인도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뭐 유튜브를 어떻게 하냐, 넌 얼마 버냐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가까운 사람이 해야 될 부탁을 뭐 몇 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한테 막 갑자기 잘해주고 이러면 너무 싫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지금 멀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좀 버겁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김경일 교수님 책을 읽었는데 그 교수님이 저의 고민을 아주 말끔하게 해결을 해줬어요. 워킹맘들이 되게 바쁘잖아요. 근데 그 워킹맘들한테 필요한 인간관계는 도구적 인간관계일 때가 되게 많대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전 출근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 선배한테 양해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저 혹시 1시까지 회사 업무 좀 저 대신 봐주실 수 있냐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A 선배는 왜 그래 앉아봐 나한테 다 털어놔봐 뭐 집안에 무슨 일 있어?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선배. 그리고 B는 그래? 내가 1시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커버해 볼 테니까 나 그 이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가봐. 그러면 A와 B 중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이 더 끌리고 어떤 사람이 더 관계를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A 선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이고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게 딱 그 김경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게 A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 못 갈 수도 있고 B 같은 관계가 생각보다 오래 가고 정들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킹맘의 특성이 되게 바쁘고 정신없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또 인간관계를 하고 내가 내 마음을 터놓고 이 사람의 반응을 살펴가며 내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며 이렇게 인간관계에 쏟아야 되는 에너지가 너무 큰 거죠. 물론 저는 워킹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30대 생활이 그렇잖아요. 일도 하고 이제 가정생활도 하고 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있어서 쉽지 않고 근데 그거를 자주자주 원하는 사람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도구적인 인간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떤 용건이 있으면 딱 용건만 말하고 넘어갈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 사람의 컨디션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내가 어쨌든 내 생각만 하지 않고 이 사람의 컨디션에 맞춰서 도구적으로 깔끔하게 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의 인간관계를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이 이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A 같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A 같은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니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매번 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우호성을 높이는 건 살짝 참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은 1번. 여러분 수미 상담 배우셨죠? 1번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진짜 친한 관계이고 오래된 관계이면 물론 이것도 사바사일 수도 있는데 가끔은 지는 게 이기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깊은 인간관계라면. 제 친구가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자기는 진짜 남편한테 잘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남편한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랬더니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데이트를 하고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남자친구가 지하 1층을 누르더래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엔 제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차가 지하 2층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하 2층을 확인을 했냐? 또 그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강한 느낌이 들어서 지하 2층이다. 차는 지하 2층에 있다. 그랬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내가 확인했는데 지하 1층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지하 2층이라고 그랬대요. 무조건 지하 2층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2층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그래? 내가 확인하긴 했는데 하고 그냥 지하 2층으로 따라서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지하 2층이 아니라
남편 말대로 제 엘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냥 싱긋 웃으면서 별 얘기가 없이 제 엘칭으로 다시 올라갔대요. 그래서 왜 뭐라고 안 하냐 그랬더니 그냥 눈으로 확인을 해야 믿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저랑 친구랑 얘기한 게 우리 같았으면 바바가 먼저 나왔다. 바바, 바바. 내가 제 엘칭 있다고 했어. 사실 제 1층까지 내려가지도 않았지. 제 1층을 잡고 아니야 제 1층이라니까 우겼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사소하게 져주는 포인트들이 남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와, 난 진짜 남편한테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한참 웃었는데 진짜 가까운 관계에서는 정말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고마운 마음이나 좋은 감정들이 마일리지처럼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깊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소한 거는 그냥 좀 더 주고 넘어가주고 해주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정신 차리면 주장하고 있고 정신 차리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진짜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머릿속에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대 때 사실 딱 20대 때라고 하기도 그래요. 30대 초반까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근래까지 후회했던 저의 인간관계 패턴. 진짜 이렇게 계속 갔다가는 고립될 수도 있는, 관계가 망할 수도 있었던 너무 후회스러웠던 인간관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인간관계 팁, 제가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만의 꿀팁들이 있으면 또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넘어가야 될 산들이 많고, 사실 제가 지금 오늘 말한 4가지 중에서도 말은 하고 알고는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4가지 다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조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